박병창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긴급 라이브예요, 대표님. 뭐 긴급합니까? 긴 긴급합니까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 네. 어제 긴급했잖아요. 어제는 그랬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예. 뭔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게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장중에 좀 계속 연출이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제는 사실 10% 지수가 빠지는데 많은 분들께서 10%? 왜 빠져? 이유가 뭐야? 다들 너무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예 오늘은 생방으로 마련을 한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여쭤보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긴급한이 해야겠네요. 그럼 그때마다 박병창 대표님 모셔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어제 장대 음봉이었고요. 네. 오늘은 어제 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시 30분에 35분 사이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리고 거래 정지됐다가 마지막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투매 또는 반대 매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되돌리는 그러니까 한 2에서 3% 정도 그 정도는 오늘 되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반등을 한 주역은 기관입니다. 기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흔들리면서 요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 심리를 좀 약하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도할까 봐 이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4.2조 정도 좀 매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맨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맨날 팔고 있는 거고 개인은 맨날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날은 개인이 팔지만 뭐 내리는 날은 안 좋은 날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면 똑같이 팽팽하게 있는 상수에서 누군가 어느 한쪽의 힘이 한쪽으로 힘을 거들어주면 그쪽의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팔면 그날은 약하고 기관들이 사면 상대적으로 세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연기금이 대량 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 또 내용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아침에 매도였는데 지금 현재 2조 원 가까이 순매수이고요. 특히 우리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이들이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같이 오늘 연기금 매도였으면 이건 반등 못하고 매도 더 내려갔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수 방어를 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도 기관들이 소량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매수로 잡히고 있다는 것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방어의 주요 주체는 국내 기관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어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고공권으로 올라왔다면 그러면 실적 발표에서 웬만해서는 아마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미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호시적이 나오면 그걸 좀 반영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미국 시간에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오늘의 상황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큰 요즘의 분위기의 흐름은요. 국내 개인 투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 되고 있고 개인 투자들이 반도체 더 갈 것이다. 반도체로 계속 보자라는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7.5%고 SK하이닉스가 1%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현재 힘을 내면서 1.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지수가 네. 올라가잖아요. 이게 제가 10여 분 전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플러스 2.87입니다. 네. 그냥 한 4%가 그냥 올라왔어요, 바로. 음. 그만큼 뭐랄까요? 호가 갭이 얇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 금방금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것은 탄탄하게 매수 매도가 공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우우 갔다가 막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좀 개인 투자들의 매수를 가지고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들은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신뢰, 반도체에 대한 더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지금 후퇴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장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주식은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어제 11조 원 샀지 않습니까? 오늘 2조 원 개인이. 샀고요. 네, 개인들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해내는 상황이 돼야지 시장이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제가 하락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성공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와서 이들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매도가 쌓는 그래서 이제 수세 하락하는 형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지금 구간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표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6월 달 들어서는 인파이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이게 빙빙 돌면서 아웃바이터 복서의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자라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이제 아우르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어제 하락 이후에는 좀 약간 조금 바꿔서 지금은 저는 이제 복싱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격투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보면은 라운드를 끝나고 1라운드 끝나면 2라운드 하기 전에 잠깐 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쉬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 투자를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잠깐 쉬는 구간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예, 잠깐 예. 쉬는 그 구간. 시간 쉬는 동안에 뭘 하죠? 마우스피스 빼고 물 물도 마시고 먹고. 코치랑 막 얘기하고 야 다음에 2라운드에 이렇게 하자 이런 전략을 짜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코치시고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어제 10%가 빠졌어요. 예, 참 절묘하게도 9.99%가 코스피가 이제 예. 빠졌는데 그것에 몇 퍼센트 정도를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뭐 며칠에 걸쳐서 회복한다? 아니면 다음 날 폭락 다음 날 그것의 몇 퍼센트 정도를 되돌린다? 뭐 요런 거에 따른 시장의 강세를 보는 뭐 그런 기준도 혹시 대표님 있어요? 예, 그런 자료들 나오고 있던데요. 저도 뭐 그런 자료 봤는데요. 네. 저는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믿진 않는다. 예, 그런 자료들을 믿지 어. 않는데 과거의 퀀트 자료에 의해서 네. 과거에 10% 빠졌을 때는 향후 일주일 사이에 몇 퍼센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한 달 맞아요. 후에 몇 퍼센트 그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 전부 다 다른 건데요. 왜냐하면 어. 10% 빠졌을 때가 전쟁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8% 빠졌는데 다음 날 8% 올랐잖아요. 네. 그건 그냥 다음 날 곧바로 오른 거잖아요. 음. 근데 어제 10% 빠졌는데 오늘 그러면 똑같이 기준을 정하면 10% 오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리고 그때 상황의 시황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또 주가 위치가 어떤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음.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었다. 작년에 우리는 6월 달부터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작년 봄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했던 우리 시장의 상황이어서 음. 10% 빠졌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한 5% 이상은 빠졌을 거예요. 아. 그 상황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6월 달에 빠졌다가 오르고 3월 달에도 빠졌다가 오르고 5월 달에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3번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때문에 지금도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와 유사하게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올해 들어서 시장의 색깔은 개인 투자들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믿지 않는다고 표현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썼는데 요번에는 약간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절대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반기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말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고 수급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투자 전략이 바뀔 수도 있어요. 기관들은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님도 질문을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방송도 많이 하셨고 예. 오늘도 뭐 오전에도 저도 시청을 했지만
이유가 진짜 많지 않았어요? 어제 도대체 10%왜 빠진 거냐. 근데 정말 많은 이유들을 대는데 아까 전쟁 비유해 주셨는데 예. 예를 들면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 빠졌다. 그럼 올라가는 것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잖아요. 예. 이게 좀 전쟁이 완화가 된다든가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면 확 올라가는. 근데 이게 너무나 복합적이고 도대체 왜 빠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큼을 돌리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건지 요런 게 궁금해서 사실은 그 강도를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 게 복합적인 게 복잡한 게 뭐죠? 복합적인 거 예. 제가 이거 정리를 했는데 예. 한번 확인을 한번 예예. 그러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표님께 하나하나 답변 네. 드려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예. 첫 번째 예.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예, 어제 예. 왜 빠졌는지를 다 예, 예. 그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예, 좀 예. 총 정리를 했어요. 예. 일단 첫 번째 예. 분기말, 예. 단기말 리밸런싱. 리밸런싱. 네, 예. 리밸런싱. 예. 두 번째 예. 그 전일에 예. 미국 빅테크가 간밤에 예. 이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예. 뭐 스페이스X나 엔비디아 그런 회사채 발행으로 예. 인한 좀 이슈가 있었다. 예.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금리 인상 3번 예. 얘기를 해서 시장에 좀 금리에 대한 우려가 예. 있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MSCI 선진지수 와치리스트 편입 불발 가능성이 물론 오늘 확정이 됐지만 예. 그 가능성이 좀 나왔다. 예. 또 국민연금 리밸런싱 예. 우려. 그다음에 어제 약간 그 포괄 과세 관련 좀 예. 토론회에서 나온 그건 뭐 얘기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경계감. 예. 또 하나는 그 레버리지 ETF 예. 단일 종목. 예. 요게 변동성을 매우 키운다. 예. 제가 파악한 건 이렇게 8가지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BOA에서 금리 인상 3회로 이번에 보고서 나온 거 네.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수급입니다. 그냥 수급이에요, 다. 보세요. 하나하나 다 보시면 전부 다 그냥 수급입니다. 반기 말에 수급으로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하나하나 이유를 다 붙인 거고 다 개별 이유들을 가지고 붙인 거고요. 그냥 다 수급이고요. 전부 그냥 한마디로 네, 수급이다. 다 수급입니다. 어.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런 변동성을 준 것은 반기 말은 리밸런싱을 합니다. 지수도 리밸런싱하고 그리고 ETF도 리밸런싱하고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의 대형 펀드들, 대형 연기금들은 리밸런싱 안 합니까? 거기서 리밸런싱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런 변동성이 있는 거고 그런 변동성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또 거세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네. 매도는 그럼 뭘까? 그동안의 외국인들 매도를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계적인 매도다. 맞아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어놔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계적인 매도를 한 곳이 그동안에 있었고 그러면 이제 반기 말에 이제 해야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대형 펀드나 연기금이나 뭐 국부 펀드나 이런 데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들도 지금은 이제 뭐 꼭 반도체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나 비중이 높아진 데는 매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금리 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급의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 내부적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리밸런싱이 있었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둘째 주 목요일 끝나고 금요일 날 그날 고점으로 또 밀렸어요. 종목들이 삼성전기 마이너스까지 가고 그날 고점으로부터 한 10% 하락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덜어냈습니다.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시장이 왔어요. 네. 그렇듯이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겠다. 개인들의 이 강력한 매수세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되겠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이 리밸런싱은 대형 펀드들 미국의 글로벌 펀드의 리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더 거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말이 길어졌는데 6월 말에 반기 말이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간 찝찝한 거는 네. 나머지 20%가 아까 한 가지만 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금리. 금리 인상 기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따가 다시 또 뵙잖아요. 네. 오늘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너무 정리를 좋아요. 좀 했는데요. 2번 뵈서. 제가 이제 강연에 많이 다니면서 하는 네. 위험 요인, 강연에 다니면 위험 요인을 제가 꼭 이렇게 적어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릴까 좀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위험 요소의 핵심이 금리예요. 금리.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올 초에 미국만 보겠습니다. 먼저 올 초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2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반영하고 프라이싱하면서 시장이 네. 움직였어요. 한 4월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5월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졌네. 음. 그러면서 유가가 고공권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할 수 있다. 스티키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야 그러면 금리나 못 하겠다. 네. 동결하지 않겠냐라고 했거든요. 음. 근데 6월 들어서 굉장히 이게 지금 등락폭이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변동성이. 그 기저에는 가장 핵심은 이제 금리인데 6월 들어서 드디어 미국이 금리 동결도 아니고 금리 인상으로 기조가 바뀐 겁니다. 전망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뭐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채권 국제 수익률을 잘 보세요. 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다 프라이싱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4.2까지 올라갔다 4.12 이 정도 움직이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 3.75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5, 3.7입니다. 그래서 3.3 아마도 3년짜리가 3.4인가 그 정도 돼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입니다. 100bp나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프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갔죠.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0에서 이번에 그 금리 인상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장기 국제 수익률이 30년 만에 최고다라는 뉴스 계속 했었죠. 맞아요. 그 얘기는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채권 시장이 큰일 났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주식 시장을 반영을 안 했거든요. 주식시장 그걸 반영하고 움직이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채권 시장에서 텐트럼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은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줍니다. 그래서 네. 주식시장 같이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채권 시장이 먼저 반영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그쪽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느냐? 2차례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차례 이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바야흐로 시장은 대세 한 1년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우리 밤에 우리 김프로님하고 뭐 이렇게 몇 명이 그 감액에서 그 한 거 영상. 있었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았어요. 잠깐 사이에 네. 저보고 그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김프로님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만약에 네. 여기서 지금 BOA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를 3차례 이상 인상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3.5에 3.75니까 3차례면은 4.25에 4.5%가 되잖아요. 네. 4.5%를 넘어가는 금리 인상이 되면 저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형 회사들은 뭐 노이즈로 작용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하청 업체들 그 뭐랄까 그 공급망의 체인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디폴트 우리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금리가 이만큼만 올라가 버리면. 근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간 부분에서 시장이 먼저 시장은 항상 그래요. 어떤 뉴스가 딱 나오면 한번 깜짝 놀라면서 한번 막 야 걱정이야 이러는 걸 한번 해요. 그러다가 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반등을 해요. 그런 게 그 정도가 아니면 별 문제 없는데 근데 또 충격이 와요. 맞나? 또 한 번 그런 일이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 차례 두 차례 넘어가면 바야흐로 야 이제 진짜 그게 맞았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이건 소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래요.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금리에 대한 첫 번째 시장의 반응이 이번의 반응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제가 왜 20%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반응이니까 네. 한 20% 반응인데 근데 80%는 수급 요인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 요인이 국권이 있다면 개인 투자들이 저렇게 계속 오늘도 지금 사주는 것처럼 계속 사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장은 오늘처럼 또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쪽에 힘이 더 기울어지는가를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8가지로 혹시 네. 요게 이제 혼합돼서 영향이 예, 있었나를 예, 한마디로 예, 수급. 예, 근데 여기에다가 정말 크게 앞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게 있다면 예, 금리. 예, 요렇게 인제 예,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근데 그 금리 있잖아요. 예,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인상을 한다는 쪽도 있고 예,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인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갈라져 미국 있는 얘기하시는 예, 거죠? 미국이요, 예, 미국. 이게 좀 퍼져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한쪽으로 우리가 너무 확신을 해서 믿고 예, 3번? 그럼 이거는 아까 대표님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 예, 쪽들은 예, 다 예, 파산이나 예, 정말 망하는 거냐 예, 이렇게 베팅을 하기에는 예, 좀 너무 예상들이 갈라져 있다, 예. 퍼져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동결로 봅니다. 동결.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이 만약에 동결로 봤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음. 내가 너무 이거를 그냥 뭐랄까요 편안하게 생각했네. 이게 금리 인상 가는 게 맞구나. 인플레이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하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저는 시황을 바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음. 동결로 생각하는 시황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무슨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또는 동결을 할 것 같아 또는 금리 인상을 뭐 몇 차례 할 것 같아 이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러면 지금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할지 대응을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결정은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맞으면 내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네. 틀리면 반대 방향으로 빨리 움직여주는 게 그게 되게 핵심 음. 포인트거든요. 근데 틀렸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먼저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네.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금리 인상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다른 여타 국가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 분위기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미국도 같이 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동결로 저도 이렇게 보고 또 인하로 보는 쪽으로 또 왜 그렇게 보냐면요. 지금 캐비너시 의장의 내심을 모르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에 옐런 의장이나 뭐 그 전에 연준 의장들은 의견 피력을 했어요.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어요. 네. 그런 걸 줬는데 지금 신임 캐비너시 의장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걸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점도 안 찍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가이던스를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에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각자 따로따로 유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를 동결로 왜 보느냐? 뭐 나중에 제가 틀리면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왜 동결로 보느냐? 미국은 올해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행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쓸까요? 재정 확장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 거라고요. 돈을 풀면은 시장에 이미 돈을 많이 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거를 앞두는데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더 풀어? 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인상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행정부에서는 재정 확장 쪽에서 돈을 풀고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옥죄는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엇박자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 욕을 하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캐비너시 의장은 이제 신임이고요. 그리고 캐비너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수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 계속해서 뉘앙스는 줄지 모르지만 동결로 가면서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비들은 왜 금리 인상한다고 이런 발표들을 할까요? 지금 BOA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아침에 보니까 다 두세 군데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 아이비들은 음. 지표를 갖고 네. 하는데요. 네.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이비들은 정치적인 추정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지표를 딱 보고 지표에 따라서 보고서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의 모든 지표들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대표님은 동결 쪽을 아직은 보고 계시고 그 바탕 아래 위에서 예. 이제 다른 주식 전략들도 짜고 계신 거고 좀 월가에서도 약간 좀 전망들이 퍼져 있다. 고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UBS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요. 시장이 연준 2회 인상 전망을 하는 건 과도하다. 내년에는 인하를 예상한다. 이쪽에서는 또 그 이렇게 내년 예상을 이제 해서요. 내년 얘기하는 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BOA도 내년에는 인하 인하. 얘기했습니다. 네. 올해 3번 예, 인상. 올해 세 번 인상했어. 이제 그거는 올해 그러니까 지표만 갖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네. 올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물가 지표가. 네. 근데 내년 되면은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년 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이만큼 올렸던 금리는 다시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게 어려운 이유도 하나 있어요. 조금 우리 복잡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는 모두 다 미국에서 설왕설래하면서 논쟁 또는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야흐로 AI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AI로 인한 공장 자동화가 되고 있고 사무 자동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로 인한 생산성, 이 생산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용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데이터가 없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논쟁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들 추후에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대표님 이제 시황 좀 볼까요? 예, 지금 그러시죠. 현재가 이제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한 5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장 초반, 중반에 흔들림을 뒤로 하고 코스피가 3.5% 올라가고 코스닥이 그래도 2%대 상승 예.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눈에 띄는 부분 뭐 보이세요? 일단 네. 지금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오늘 선물 9월물에 지금 5분 봉 차트입니다. 5분 봉 차트이고요. 대표님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이게 이제 흐름이고요. 네. 아침에 반등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쭉 밀렸었지 않습니까? 네. 쭉 밀렸다가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올라가면은 매물 나오죠. 어제 못 판 사람들 그리고 어저께 저가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근데 이 꺾이는 와중에도 이번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8%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저 힘을 내주지 못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좀 음. 약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시장 방어에 시장의 상승에 반등의 주역은 오늘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그쵸. 삼성전자 지금 8%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8.7% 여기서 밀리질 않잖아요.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요. 네. 삼성전자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삼성전자에 아까 제가 그 선물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에 똑같이 분으로 얘 흐름을 좀 보면은 아침에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가 이게 좀 비슷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그게 안 밀리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매수가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들은 요즘에 어떤 흐름을 좀 보이냐면요. 아침에 순매수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나고 보면 매도네. 맞아. 올라간다 네. 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50분 남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50분 남았는데 이게 막 줄면서 이게 매도로 전환하잖아요. 음. 그러면 아마 금방 또 빠질 거예요 시장이. 여기 지금 받쳐주고 있는 아.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지금 기관이 팔까 봐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연기금이. 근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있네. 그러면 연기금 뭐 매물 폭탄 나온다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요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반등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들로 보면은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약화되고 반도체 쪽이 좀뭐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바이오 쪽이 오르는 상황이 좀 됐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바이오 부분에 올라요. 예, 네. 바이오 쪽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코스닥의 바이오의 뭐 알테오전 11% 오르고 그리고 쭉 보시면 바이오가 코론 티슈전이 6.8% 있고요. HLB가 5.6%, 리가켄바이오가 10%. 리가켄바이오는 어저께도 올랐어요. 이건 뭐 개별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천대제약이 7%, ABL바이오가 8%, 펩토론 15%. 이렇게 올랐네요. 지금 보면.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밑에 있는 파란 것들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지금은 오늘 바이오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바이오주들은요.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단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 바이오주들은 그동안에 어떤 행보를 올해 내내 보였냐면요. 반도체가 세지면 예를 들어 다시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센데 여기 반도체 장비주들이 막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좀 같이 뜨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지금 약해지거든요. 여기는 팔면서 이쪽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는 여전히 좀 힘들겠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막 밀면서 막 거래를 하면서 바이오가 뜨네 나도 그럼 바이오도 사야지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반되면서 움직이고 그동안에 있었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들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 대표 종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테오전이 있고 하지만 얘는 뭐 넘어간다고 치고 코론 티슈진 이런 거 좀 빼고 대표적인 게 뭐 리가켄바이오, HLB, 뭐 펩트론 이런 거거든요. 오늘 제일 많이 오른 펩트론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펩트론의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펩트론 차트예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막 추락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펩트론이거든요. 잘 보시면요. 이 바이오 종목들은 이미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한 번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진짜 어쩜 이렇게 딱딱 지켰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네. 고점을 내려갔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세게 갔다가 야. 여기에 지지하고 네. 올라갔다 또 지지하고 이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무너진 거 같지 않습니까? 보통 무너지면 다시 올라오는 속성을 좀 갖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돌파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거의 샘플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요. 올라갈 때 굉장히 세게 양봉을 주면서 이렇게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면서 위에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얘가 세게 못 가고 요만큼 올라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다시 가든지 빠지든지 이런 흐름을 좀 보이거든요. 이게 돌파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움직여요.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맨날 설명드렸던 이거 또 통합으로 돼 있네. 아, 이거 좀 회사 얘기를 좀 해야지. 이거를 왜 통합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이게 왜 통합으로 제가 안 쓰는지는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이 뭐랄까 착시 왜곡 현상이 있을까 봐 차트에서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 바이오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요? 예. 네. 엔비디아를 미리 띄워놓은 게 있나요? 없으면 타이핑 해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 타이핑 하겠습니다. 갑자기 엔비디아. 바이오 얘기하다가 예. 엔비디아 차트 보여주신다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차트인데요. 네.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아까 그 펩트론 마냥 네. 이 저점과 고점이 그대로 박스권에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얘를 돌파를 세게 가니 지지하고 갔습니다. 아,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요 박스는 제가 크게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박스를 그렸지만요.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박스들이 있었어요. 어떤 박스들이 있었냐면 여기는 지금 저점 라인이 여기잖아요. 네. 저점 라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요 저점 라인을 지난번에 한번 깼었어요. 잠깐 그죠? 이때 누가 팔았냐면 캐시우드가 팔았을 때. 아. 그러면서 깼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 지지했던 라인을 한번 깨면은 지금 다시 펩토론 가보겠습니다. 지지했던 라인을 깨면은 올라오는 속성을 좀 가져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올라와서 쭉 올라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 얘를 지지하면 더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갔을 때 얘를 깨면은 못 가는 속성을 좀 가져요. 상승 돌파할 때요. 네. 근데 얘는 하향 돌파했잖아요. 거꾸로 밑에서 이렇게 하향 돌파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반등 주고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하향 돌파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위로 못 올라가고 여기서 가잖아요. 이건 추락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은 이 바이오들이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들이 대부분 지금 이미 많이 빠져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거 해볼까요? 뭐 HBL 이 지금 바이오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이쪽 업계에서 얘기하는 또 HBL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제 사견이 아닙니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알테오지아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쪽에 뭐 L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HBL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얘도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어떤 박스권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그 박스권 안에서 하단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형태에 있다가 얘가 이걸 깨고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기서 쫓아갔다가 못 돌파하면은 이게 답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이제부터는 바이오야. 하반기에 바이오야. 하기에는 얘들 자리 위치 자체가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 방향이 있습니까? 이 방향이 없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없는데 올라가는 걸 쫓아사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최근에 이것도 통합으로 됐네. 왜 자꾸 이러는? 이게 지금 그런 종목이 최근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방향이 없던 거? 035420입니다. 뭘까요? 와. 왜 이거예요, 그러죠? 이거. 이거 보시면 요번에 젠슨 왕자 뭐 CEO가 와가지고 네이버예요? 네, 네이버입니다. 올라가서 왕창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막 그때 막 좋다고 막 한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트레이더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네. 얘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주먹을 눌러서 요런 거예요. 아. 얘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그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몇 년 된 거예요? 뭐가요? 언제부터예요? 요거부터요? 예. 지금 박스에 있는 게. 이게 작년 봄부터네요. 작년 어. 봄부터 지금 한 1년도 넘었습니다. 네. 1년도 넘게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바이오랑 비슷하죠. 여기 요번에 바이오 갈 거야 해서 쫓아가 샀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또 쫓아 샀는데 돌파를 하면 이게 그러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아. 돌파했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런데 돌파에 실패했다. 그러면 진짜 1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갈 때 나기는. 지금 바이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첫 네. 번째는 첫 번째 코스닥 시황이 움직여줘야 되죠. 네. 좀 긍정적으로 돼야 되죠. 그리고 네. 반도체가 약간 힘을 잃으면서 바이오가 세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의 전반적인 주가 위치가 지금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 네.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지금보다는 좀 높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황 얘기하면서 또 괜히 제가 또 딴 얘기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오늘의 특징은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3%로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세고 반도체가 셌을 때는 바이오가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는. 근데 얘도 센데 바이오도 오늘 세네? 맞아요. 이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 그러죠? 휩소예요. 속임력입니다. 페이크.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둘 중에 잠깐. 하나가 네. 단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오늘 센 게 아니고 삼성전자만 센 거 아니야, 혹시?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도체 오늘 장비 다 약하잖아요. 하이닉스도 2%뿐이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8% 오르고
삼성전자 우선주 6% 오르고 삼성물산 7%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8% 오르고 이거 오늘 삼성 SDI 4% 오르고 이 삼성이 오르는 거지 반도체가 오르는 게 아닌 거 아닌가? 음. 은근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아. 보면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8% 오르고 나머지 반도체가 센면 반도체가 바이오는 약간 주춤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급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네. 바이오가 굳건하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게 반도체가 오른 게 아니고 삼성그룹주가 오른 게 아니야?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굳건하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가겠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두 가지의 오늘 삼성전자의 반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9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수 네. 매입에 대한 루머이 아직 그런 게 좀 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상대적으로 센 건 오늘 아침 방송에서 뉴스에 말씀드렸는데 HM4에 대한 전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오늘 갈렸죠. 그 어떻게요? 뉴스 들으셨나요? 알려주세요. 삼성전자는 HBM4로 확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고 있어요. 납품하면서 1조 달러였나요? 1조 원이었나? 죄송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였죠? 네, 어제 나온 뉴스였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장 이미 전에. 여기서 이게 맞아요.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더 확장하면서 더 많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증설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증설이라는 게 라인 증설이 아니고 더 확장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발표한 게 뭐냐면 HBM4의 납품 규모를 줄이겠다고 있어요. 걔는 살짝 줄이면서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게 DDR5, LPDDR5거든요. 그쪽을 더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가 뭐 진위 여부도 찾아보고 하겠지만 트렌드포스, 연합뉴스 이런 공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향후에 현재는 DDR5, LPDDR이 수익성이 좋은 거 분명히 맞지만 전체적으로 레거시에 있는 딜의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HBM 쪽으로 들어 AI 칩이 더 각광을 받고 고부가 가치고 한 것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책의 뉴스가 딱 나오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뭔가 더 빨리 그쪽은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오늘 이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너무 반도체 쪽을 조금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하면 또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기분 나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네.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랬지만 삼성전자의 반격이었지만 내일 하이닉스가 딱 또 오르기 시작하면 반도체 장비가 다 같이 딱 따라 올라갈 거예요. 오늘 하루에 밑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이크론 좀 탄탄하게 있었고 뭐 급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제 13%, 15% 빠졌나요? 13% 빠졌잖아요. 그리고 빠진 상태에서 어제 오늘 밤에 마이크론이 한 10% 올라준다. 그럼 내일 반도체가 싹 뜰 거 아니에요. 뜨는 과정에서 그러면 오늘 떴던 바이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얘네들은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휩쓸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네. 보면서 같이 좀 보자라는 균형성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그게 지금 상황에서 시황을 지금 뭐 한번 보자고 말씀드려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봐야죠. 그리고 아니 근데 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 반도체 투톱 가고 반도체에 쏠리면 예. 아무것도 좋은 뉴스 나와도 반응을 안 했었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도 가면서 순환매가 어느 정도 예. 돌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이오고. 예. 그래서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예. 이거 너무 재밌네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페이크다. 예. 뭐가 페이크일까? 페이크랑이 생각이 안 나는 휩써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적 분석에 휩써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예, 그렇게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더 이어서 한 말씀 더 좋아요. 드릴게요. 이게 지금 6월 말이잖아요. 네. 이제 6월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시장은요. 1월에 강했던 섹터가 그해 강하거든요. 특히 1월에 강했던 섹터는 그 상반기 계속 강해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시장이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는 짓에서 되게 시장이 바보스럽게 움직일 때도 많아요. 그렇거든요. 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반기 말에서 만약에 이게 연속적으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하반기에 들어서 7월 달에 뜨기 시작하는 게 지속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어. 하반기에는 약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수급들이 벌써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이 바뀌는 게 있냐 없냐를 오늘 하루 보고 하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연속성이 있냐 없냐.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뜨고 내일 하이닉스 뜨면서 반도체 뜨면서 내일 뚝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이러겠죠. 아직은 아니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아니 근데 너무 음. 설득력이 있는 게 네. 반도체가 오늘 가긴 가는데 투톱 가는데 예. 소부장 쪽이 다 가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대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건데 바이오가 연속성 있게 며칠 더 간다? 그러면 오늘의 반도체가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바이오가 연속성을 못 갖는다? 그럼 오늘은 그냥 일시적으로 바이오가 뜬 걸 수도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요거는 약해 네. 그러면서 저쪽에서 한번 무 들어왔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지금 한 방향으로 믿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바이오에 이슈가 있긴 있죠. 바이오 예. USA인가? 거기서 이제 기술 수출도 좀 좋은 어제도 이슈들. 미국에 또 바이오가 네. 떴어요. 미국도 바이오 예, 어제 좋았고. 미국 바이오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또 수급도 영향도 있고 이슈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언제나 없었나요? 맞아요. 요새 이슈가 좋은 거 있었는데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 네. 주식들이 때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반도체를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반도체에서 좋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반도체 좋게 보이잖아요. 왜 삼성전자 8%로 오르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5%예요. 이건 뭐로 설명할 겁니까? 이거 SK하이닉스는 왜 1.5%예요? 근데 이게 네. 마이너스에서 네. 플러스 전환한 거잖아요. 예, 예. 그 힘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셌었죠. 그쵸.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입니까? SK하이닉스입니까? 아니 그리고 시총 1위도 탈환했었잖아요. SK하이닉스잖아요. 반도체 어. 대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 대표 종목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거는 무조건 이제 역시 반도체야 반도체만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오늘 움직임이 좀 독특하다. 약간 삐딱하게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시장은 항상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시장에 나오는 뉴스도 그렇고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그 행간을 읽고 그 흐름을 계속 파악하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투자자거든요. 투자가 그렇게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모두 다 그냥 다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오늘 볼 때 지금 삼성전자가 8%인데 바이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서도 보면요. 제가 섹터별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놓은 건데 여기 보면 2차 전지들 조금 플러스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얘는 뭐예요? 이게 방산주 조금 네네네. 상승이 좀 있고 뭐 요런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 물론 바이오가 좀 제일 세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쪽에 매수가 있습니다. 여전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로 이게 삼성전자가 8%니까 지수 2.7% 오른 거 거의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사실은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데들도 매수세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그러면 오늘은 삼성전자로 지수 방어하고 기관과 삼성전자의 협심으로 지수는 방어하고 지수를 올리고 전체적인 매수는 반도체 섹터나 어느 섹터로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데로 좀 분산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오늘 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그래서 사실 로봇도 좀 가고요. 아까 예. 바이오 말씀해 주셨지만 예, 예. 로봇도 좀 가고 예. 화장품 쪽도 가고요. 네. 그래서 안 움직였던 것들이 반도체 투톱이 감에도 불구하고 네. 순환하는 쪽들이 좀 있어서 예. 저도 이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봤는데 이런 논리는 혹시 어때요? 어디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왜 그동안에 삼전이 왜 닉스에 비해서 약해요? 이런 예. 질문을 드리면 예. 닉스는 뭐 ADR 상장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잖아요. 물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대답도 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닉스는
되게 퓨어하게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좀 종합이잖아요. 예. 이런 대답도 전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미국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 빅테크 수익성 논란 예. 요런 게 조금 삐그덕거리니까 예. 오히려 단점이었던 게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퓨어하게 반도체면 예. 오히려 타격을 받을 때 예. 닉스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예. 있어. 뭐 요런 논리라는 거죠. 예. 너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뭐 논리는 맞는데 네. 너무 먼 얘기를 좀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 먼 얘기라고 표현을 드리냐면요. 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반도체가 많이 꺾일 때 음. 하이닉스는 더 많이 꺾이고 삼성전자는 좀 버티거나 덜 꺾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오르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 얘기인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맞는 말씀은 뭐냐면 네. 당연히 반도체가 좋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세게 올라가는 거죠. 뭐 얘는 완전히 반도체니까 저희는 종합회사고 네. 가전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저희 회사 방송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회사라고 그러면 안 되네요. 교보정보 방송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댓글에 어떤 분이 막 삼성전자 폭파시키고 싶다 막 삼성전자 주주가 뭐 하고 싶다? 폭파시키고 싶다. 아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투자 그냥 푸념이죠. 푸념이 오. 실체가 아니고 오. 푸념에. 왜냐면 하이닉스는 막 급등하는데 삼성전자 못 가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신나셨죠.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하이닉스는 온전히 반도체고 삼성전자는 아니기 때문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을 좋게 보고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쪽을 좋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논리를 폈냐면 지금은 필요한 반도체만 가지고 움직였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부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그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밀었던 쪽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 근데 뻔해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 거 진짜 31년간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 오늘 오르고 하이닉스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고서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하반기 파운드리 뭐 긍정적 좋아지는. 나올 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밀고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럼 어떻든 간에 지금 그런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분명히 있는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 미래의 것까지는 제가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요. 네. 지금 오늘 상황의 설명을 보면 삼성전자 8.5%에 SK하이닉스 1.5%는 여태까지의 상황과 사뭇 다르다. 왜 다르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따가도 함께 해야 돼요. 네, 네, 오늘 너무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 네. 번 뵙고 여의도 인사이트로 또 이따가 뵐 텐데 일단 오늘 이렇게 긴급 진단으로 마무리하는 요 김에 내일 사실 너무 중요한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떤 마지막까지 전략이랄까? 아니면 내일 아침을 또 앞두고 뭐 내일에도 또 출연을 해주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따가도 뵙겠지만. 저는 뭐 전체적인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네. 라운드 중간에 쉬는 잠깐이지만 일부분이 안 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죠. 건투를 안 봐서. 근데 그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거야. 그래서 급등할 거야. 아니면 세론이 나올 거야. 막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저 진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싶거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방향대로 투자를 모두 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반도체 뜰 거잖아. 그래서 오늘 사지 말자. 기왕이 갖고 있는 거야. 그냥 하지 마. 오늘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사거나 그 세론 나올 거니까 나 오늘 올랐으니까 그러면 내일 무너질 수도 있어 다시 그러니까 오늘 팔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건 좀 지켜보자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셋다운이 나오느냐 아니면 반영하면서 올라가느냐의 흐름이 있잖아요. 요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다음 달에 똑같이 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예예. 후에 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한 달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요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후의 움직임에서 면밀히 살펴서 그걸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응을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도 대응 방법에서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제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반도체 밸류가 바뀌어서 빠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밸류가 바뀐 게 아닙니다. 네. 반도체 밸류가 바뀐 게 아니고 네. 뭐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뭐 썸네일 나오고 그러던데 심리도 아니고요.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 수급입니다. 그 수급은 언제쯤 이게 해결이 돼요? 요번 6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네. 안 남았습니다. 그 주식을 오늘 꼭 사야 되고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꼭 팔아야 되고 오늘 꼭 사 가지고 내일 수익 꼭 내야 되고 그러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세요? 네. 요거 그냥 좀 지나가고 해도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겨 둘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 그다음에 반응이 네.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있을 거잖아요, 다음 예. 달에. 고 발표되고 반응이나 하이닉스 발표되고 반응이나 흐름이 조금 유사할 수 있다. 요거는 좀 가능성이 기억을. 있다라고 설명을 네. 드리는 거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기억해 두고 이따가 또 묻고 싶은 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또 여의도 인사이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장 잠깐만 보고요. 자, 코스피가 다행입니다. 저희 긴급 라이브 시작할 때만 해도 막 흔들리면서 그때 마이너스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3.12% 상승 8,459선이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 그래도 9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클로징 벨 오늘은요. 이건희 대표님 그리고 장호진 대표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 잠깐만 저희 자리 세팅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만 자리 세팅만 하고 금방 클로징 벨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